사람. 저 잘 알아요. 아세요? 사회 이쪽 디- 사람이었다면서요. 사회 디자인 연구소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분은 대호라고 호랑이 인형을 그 선거 운동으로 쓰고 있더만 조그만 인형을. 징그러워요. 근데 그 양반이 예전에 민주통합당 공천도 신청했을 정도의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떨어지셨고요. 어.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대권 후보 중에 한 캠프의 브레인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바뀌시네요. 그러니까요. 참. 근데 이분이 어제는 3040을 비하하더니 오늘은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된다.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선거판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특정한 문장을 갖고요. 네. 딱 해석하면 얼마든지 해석할 가능한 이런 막말을 하면 됩니까 지금? 이거는 막말인데 근데 이분이 제명되셨어요. 그것도 걔네들은요. 난 안 믿어요. 이제 뭐냐면은 절차를 안 밟을 거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다고 하지만 김술래나 뭐 이종명은 안 그랬습니까? 그러네요. 윤리위원회가 안 열리겠네요. 네,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미래통합당 타이틀로 선거운동이 계속 가능한지도 한번 봐야 되고 이게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 그러니까 제명이 결정되긴 했지만 네.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로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법적 절차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결정하나요? 최고위가 지금. 그러니까 윤리를 거쳐서 최고위가 나중에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절차가 안 되겠네요. 안 하죠. 그러면 그냥 후보네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김성식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당에 유기용 후보가 있잖아요. 그분 뭐 이렇게 저렇게 섞다 보면 어쨌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3040을 때리고 오늘은 노인들을 때리면은 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심리가 뭘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어제 그러더만요. 이 사람 원래 진보였는데 정치세계가 이상하다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준 분인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한솥밥 드시면서 그러면 좀 인생이 너무 비애스럽죠. 30, 40대는 논리가 없고 나이 들면 장애인 되고 어쩌라는 거예요, 김대호 씨. 아니, 그 정신 세계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나는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농담인데 3040은 논리가 없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발끈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보라고 한 소리가 아닐까. 나이 들면 그렇게 대략 추정을 한번 해봐요. 그냥 자유예요. 네. 푸나님은 무슨 추정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 맞네요. 제명 결정해도 윤리위가 열리기까지 시간 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는 끝날 것 같으니 그가 후보 자격 그리고 후보 투표지의 인쇄는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관악에서 여러분들 그냥 그런 식으로 미통당 달고 선거를 할수록 이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면 이게 사면 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말꼬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막말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까? 세상에. 이거 그 일부 언론이 김대호 씨의 이 발언을 가지고 정동영 전 의장을 소환했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때 정동영 전 의장의 노인 폄훼 발언으로 그때 열린 우리 당은 의석수를 거의 한 30석을 잃었습니다. 30석을 날렸습니다.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을 자꾸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축소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언론이 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나 정의당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다. 더불어시민당 후보가 발언했다. 열린민주당 후보가 발언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고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사실 지금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프레임와도 뭐 동의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세대 간 대결처럼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도 이 40대까지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겨요. 50대도 요즘은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예. 근데 50대도 지금 민주당이 대개는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남 정도를 제외하고는 50대까지도 지금 민주당 지지자가 됐더라. 근데 그 50대도 그 정의당까지 넣잖아요. 그리고 민생당이나 이쪽까지 넣으면 진보 개혁 쪽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만 분석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가 그러니까 50대라고 하는 게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문재인, 박근혜 이 두 선거에 직면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나 지금도 네. 그 온라인상에 기억을 네, 하는데 네. 근데 그 40대가 정확히 10년 후에 박근혜를 더 많이 찍었다라는 그 이제 그게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출구조사의 통계치를 갖고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50대는 사실 진보층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586이죠. 586. 예,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주도했던 그 세대입니다. 자, 힘들지만 보수는 싫다. 근데 거기에 지금 김대호 씨가 불을 지르신 논리가 거죠. 없다. 예.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제가 이 방송하면 사람 많이 바뀐 거예요. 진보적 마인드는 있었는데 많이 배웠던 거죠. 예를 들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고생 안 하게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되게 많이 바뀌었죠. 훌륭하시네요. 그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은 이게 나이 들어서는 생활이 좋아질 거다라는 네. 덕담을 하시는 건데 네. 그게 뭐 젊으면 당연히 고생하는 거다 혹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가면 곤란하죠. 지금 그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를 똑같은 걸 놓고 똑같은 시기에 해본 거예요. 이 2016년 3월달 여론조사에서 50대 새누리당 지지율이 52%였대요. 근데 똑같은 네. 올해 3월 조사에서는 미통당 지지율이 23%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이게 소위 말하면 어떤 건전한 투표층이 자각해버린 케이스가 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지금 50대가 가장 많은 숫자가 이것 그 투표층 중에는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와주면 민주당의 압승을 바랄 수 있는 대표적으로 50대 분발인데 지금 미통당의 지지율이 23% 정도면은 전국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포션이 있는 보수적 지지층의 거의 최하치인 예, 거거든요. 그 세대별 최하치인데 저건 역시 박근혜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박근혜 씨가 탄핵 당하면서 그 순간 유신 독재, 민주화 투쟁 이런 게 50대에게 다시 각인됐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거치면서 최소 한 10% 정도는 아예 지지를 처리하고 안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략 그렇게 보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